자, 이번 시간엔 465페이지 무역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무역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이제 구별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자,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입니다. 자, 자유무역은 결국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렴한 값싼 수입품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는 의미가 있죠. 자, 시장이 확대되니까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자,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품질 개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무한 경쟁, 이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국내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 산업, 이걸 유치산업이라 그러는데 이 유치산업과 그 산업의 근로자들이 열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의 결과 이 손해보는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 교육이 또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보호무역입니다. 자, 그럼 보호무역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유치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치산업은 보호무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무역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비관세 장벽이란 말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요 수익 쿼터제, 할당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참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중상주의는요, 중상주의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중상. 자, 중상이란 말은 상업을 중요시한다. 중상, 상공업을 중요시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16세기부터 18세기 유럽의 경제 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중시한다고 해서 중상주의는 국가의 경제적인 힘이 금의 은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금과 은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을 억제합니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중상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놓은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장가격기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최대한의 어떤 효율성이 확보되고 경제적 부가 증진된다라고 보는 아담 스미스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